밭으로 나가보세요. 지금 비 그친 6월의 아침에 무릎을 굽히고 잎을 살며시 들춰보세요. 젖은 흙냄새가 코끝으로 훅 올라오죠. 그리고 손가락이 닿는 순간 며칠 전까지 빨갛게 익어가던 그 딸기 위에 회색 솜털이 보송보송 앉아 있어요. 눌러보면 물컹. 아니, 다 녹았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수확을 딱 사흘 앞두고 이게 한 알이 아니라 한 이랑 전체로 번지면 당신이 손주 먹이려고 키운 그 딸기가 통째로 퇴비통으로 가는 거예요. 느껴지나요? 그 허탈함이?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은 저녁에 숟가락 하나면 이 딸기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비싼 약도 복잡한 장비도 아니에요. 부엌 찬장에 이미 있는 그 하얀 가루, 베이킹소다요. 다만 그냥 뿌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잎을 태우죠. 왜 그런지, 언제,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끝에 가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걸 모르면 열의 아홉은 헛수고를 해요.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싶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곰팡이에 딸기를 빼앗겨 왔다면 그건 당신이 게을러서도 솜씨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 방법이 그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 하나짜리 베이킹소다로는 아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 아무도 굳이 가르쳐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음모도 아니고 누가 숨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이 안 되는 지식은 조용히 묻혀 있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했어요. 다만 그걸 알려준 사람들은 다른 걸 팔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게 돼요. 첫째, 딸기가 왜 하필 다 익어갈 때 썩는지, 그 진짜 이유. 둘째,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곰팡이 앞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세우는지. 셋째, 물 몇 리터에 몇 숟가락을 몇 도의 물에 언제 뿌려야 하는지. 망치지 않는 정확한 순서까지요. 다 공짜고 다 오늘 저녁에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돈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회색 곰팡이가 무서운 건 단지 보기 흉해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로 보면 이 곰팡이 하나가 해마다 농가에 입히는 손실이 100억에서 1000억 달러예요. 딸기밭만 떼어놓고 봐도 한 해 수확의 4분의 1에서 절반 넘게가 이놈한테 넘어가요. 따고 난 뒤에도 멈추질 않아서 창고에서만 10분의 9 가까이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당신이 약국이나 농약상에 가서 화학 살균제를 사면 한 통에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을 쓰게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곰팡이는 살아남으려고 빠르게 내성을 길러서 같은 약을 두세 해 쓰면 어느 순간 약을 뿌려도 안 죽어요. 그럼 또 더 비싼 약으로 갈아타야 하죠. 돈이 2번, 3번 빠져나가는 거예요. 베이킹소다는요, 숟가락 하나면 사실상 공짜고 곰팡이가 여기엔 내성을 못 길러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비싼 쪽을 골라왔을까요? 이게 정말 이렇게 쉽고 싸다면 왜 아무도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거의 300년 전 한 곰팡이에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야 해요. 그 전에 당신이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회색 곰팡이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솜털 한 덩이가 잎에 앉으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백만 개의 포자가 만들어져요. 비가 한 번 더 오고 사나흘만 지나면 어제 한 알이었던 게 오늘 5알, 내일은 한 일항이에요. 당신이 주말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그 며칠이 밭 전체를 가르는 거예요. 그 장면 상상이 가시나요? 이제 그 이름 이야기예요. 1729년 미켈리라는 사람이 현미경으로 이 곰팡이를 들여다보다가 포자가 매달린 모양이 꼭 포도송이 같다고 해서 그리스 말로 포도송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1801년 페르소온이라는 학자가 여기에 잿빛이라는 뜻의 라틴어를 더해서 정식 이름을 확정했죠. 회색 곰팡이. 재미있는 건
똑같은 이 곰팡이가 포도밭에서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아요. 어떤 포도에는 이 곰팡이가 살짝 앉으면 물기를 졸여서 당을 진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든 게 토카이, 소테른 같은 세계 최고의 달콤한 와인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귀한 썩음, 귀부병이라고 불러요. 당신 딸기를 망치는 그 곰팡이가 와인에서는 명품을 만드는 거죠. 같은 얼굴로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되는 곰팡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1985년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식물병리학자 켄 호스트. 이 사람이 장미에 생기는 흰가루병에 베이킹소다를 시험해 봤어요.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코넬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 정원사들 사이에 퍼졌죠. 베이킹소다가 곰팡이를 잡는다는 전설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정작 호스트 본인은 평생 그런 코넬 공식 같은 건 없다고 부인했어요. 게다가 그는 베이킹소다, 그러니까 중탄산 나트륨보다 중탄산 칼륨이 더 낫다고 했죠. 나트륨은 흙에 쌓이면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가져다 쓰고 정작 그가 한 경고는 흘려들었어요. 억울하죠? 자기 이름이 붙은 공식을 자기가 부정하는데도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게. 그럼 베이킹소다가 진짜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세월이 흘러 실험실에서 정확히 재봤어요. 농도를 4분의 1%만 맞춰도 포자가 싹 트는 걸 완전히 막았고 1%에서는 곰팡이 균사가 자라는 것까지 멈췄어요. 다만 진짜 밭에서는 병이 아주 거세게 몰아칠 때는 효과가 이할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 이건 다 퍼진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니라 병이 자리 잡기 전에 막는 예방약이에요. 이 차이를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켄 호스트라는 이름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가 옳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거든요. 이제 당신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딸기가 익어갈 때 비 맞은 다음에 곰팡이가 새로 옮아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오해예요. 진실은 훨씬 으스스해요. 곰팡이는 열매가 아니라 꽃에서 들어가요. 봄에 하얀 딸기꽃이 필 때 그 꽃의 수술과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 틈으로 곰팡이가 슬그머니 침투해서 아무 증상 없이 엿새 넘게 숨죽이고 기다려요. 열매가 빨갛게 익어 단물이 차오르는 바로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딸기의 썩음은 수확 타는 날에 정해진 게 아니에요. 꽃이 피던 그날 이미 예약돼 있었던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딸기 껍질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져요. 곰팡이는 깨어날 때 스스로 옥살산이라는 산성 물질을 뿜어서 제 주변을 시큼하게 만들어요. 곰팡이 포자는 바로 그 약한 산성 환경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거든요. 자기가 살기 좋게 땅을 산성으로 갈아엎는 셈이죠. 바로 여기에 베이킹소다의 비밀이 있어요. 소다는 강한 알칼리예요. 딸기 표면에 알칼리 막을 한 겹 씌워주면 곰팡이가 아무리 산을 뿜어도 그 끈끈한 발판을 못 만들어요. 발이 미끄러지는 거죠. 포자가 싹을 못 틔우고 자리를 못 잡고 그냥 마른 채로 떨어져 나가요. 약으로 곰팡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살 수 없는 마당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열의 아홉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말할게요. 딱 하나예요. 회색 솜털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솜털이 보여야 병이 왔구나 하고 그제야 약을 뿌려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왜냐고요? 그 솜털 한 덩이가 눈에 보일 때면 이미 그 안에서 수백만 개의 포자가 터질 준비를 마친 뒤거든요. 보이는 순간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에요. 그때 뿌리는 베이킹소다는 다 타버린 집에 물을 붓는 격이에요. 앞에서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약이라고 했죠? 바로 이 뜻이에요. 곰팡이가 깨어날 무대 자체를 미리 치워야 해요. 솜털이 보이면 이미 늦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솜털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러니 순서가 전부예요. 깨끗한 통에 따뜻한 물 10리터를 받으세요.
물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사이여야 해요. 찬물에는 소다가 안 녹고 안 녹은 알갱이가 잎에 닿으면 그 자리를 태워버리거든요. 거기에 베이킹소다를 수북하지 않게 깎아서 큰 술로 딱 하나 넣고 잘 저어 녹이세요. 그 다음 액체 빨래 비누를 작은 술로 반만 넣어요. 이게 약물이 잎에서 또르르 굴러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풀 역할을 해요. 이거 빼먹으면 다 헛수고예요. 이제 분무기에 담아 아주 고운 안개처럼 반드시 해질녘, 저녁에만 뿌리세요. 낮에 뿌리면 물방울이 돋보기처럼 햇빛을 모아 잎을 지져버려요. 잎은 앞면뿐 아니라 뒷면까지, 그리고 열매와 꽃자루, 둘레의 짓멀층까지 골고루 적셔주세요. 첫 분무는 열매가 아직 초록일 때, 두 번째는 7일에서 10일 뒤, 세 번째는 비가 온 직후예요. 다만 한 해에 매번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나트륨이 흙에 쌓이면 마그네슘과 철, 칼륨 흡수를 막아서 오히려 작물이 굳거든요. 딱 4번, 그 선만 지키면 돼요. 부엌을 둘러보면 소다 말고도 후보가 여럿 보이지만 하나씩 솔직하게 짚어보면 답은 결국 하나로 좁아집니다. 우유나 유청을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우유는 흰가루병에는 제법 쓸만해도 딸기 회색 곰팡이 앞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과 당분이 도리어 곰팡이의 밥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죽은 잎이든 단물이든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녀석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딸기밭에는 우유를 절대 뿌리지 마세요. 마늘은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 마늘을 으깨는 그 순간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분명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회색 곰팡이를 콕 집어 눌렀다는 밭의 데이터는 아직 많이 약하고 듬성듬성합니다. 향이 강하니 다른 벌레를 쫓는 보조로는 곁들일 수 있어도 주인공 자리를 맡기기엔 근거가 모자랍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향만 믿고 한 철을 통째로 걸어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열매 겉면의 환경 자체를 알칼리로 바꿔 곰팡이가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건 베이킹소다나 그 형님뻘인 중탄산 칼륨 뿐입니다. 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사실 많은 실패가 꽃이 피기 한참 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나서 질소 비료를 듬뿍 퍼주면 잎이 짙은 초록으로 무성하게 솟아오르는데 그 빽빽한 잎들이 서로 겹치며 밑동의 짙은 그늘과 축축한 습기를 가둬버립니다. 바로 그 그늘 속 눅눅한 공기가 곰팡이에게는 더없이 아늑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느껴지나요? 잎이 무성할수록 안쪽 공기는 무거워지고 아침 이슬이 한낮까지 마르지 않는다는 그 답답함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소는 손에 힘을 빼고 조금씩 나눠주는 편이 차라리 안전합니다. 또 하나 흔한 장면이 호스를 잡고 위에서 물을 쫙 끼얹는 윗물주기인데 이게 잎과 꽃을 통째로 적셔 잠자던 포자를 깨워버립니다. 물방울이 꽃잎에 맺히는 그 순간이 곰팡이에게는 출발 신호와 같거든요. 답은 의외로 단순해서 잎과 꽃은 마른 채로 두고 뿌리 쪽 흙에만 천천히 스미게 주는 점적 방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으로 물을 주고 계신가요? 호스를 머리 위로 들지 말고 끝을 흙에 가만히 내려놓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한 철을 바꿉니다. 진멀층 한 줌도 그냥 보기 좋으라고 까는 게 아니에요. 비가 쏟아질 때 맨 흙에 빗방울이 때리면 흙 속에 숨어있던 포자가 흙탕물과 함께 튀어올라 바로 위 열매에 달라붙거든요. 열매를 흙에서 한 뼘 띄워주는 마른 짚 한 겹이 그 흙탕 틈을 통째로 막아줍니다. 게다가 짚은 빗물이 땅으로 곧장 스미게 도와 잎과 열매 둘레를 빨리 말려줘요. 깔아만 두면 알아서 일하는 공짜 일꾼인 셈이죠. 그리고 덩굴, 그러니까 사방으로 뻗는 그 새 줄기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솎아주세요. 포기와 포기 사이가 빽빽하면 바람이 지나갈 길이 막혀서 잎이 종일 축축하게 젖어 있거든요.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만큼 사이를 벌려두면 아침 햇살과 바람이 잎 사이로 드나들며 표면을 빠르게 말려줍니다. 마른 잎 위에서는 포자가 싹을 틔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통풍은 공짜로 얻는 가장 강력한 살균제예요. 이제 가장 무서운 장면을 이야기해 볼 텐데, 회색 솜털이 핀 열매 하나를 그냥 밭에 두는 건 폭탄 하나를 심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한 알이 수백만 개의 포자를 옆 열매로 날려보내고 사흘이면 바로 옆줄까지 회색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니 솜털이 보이는 즉시 맨손으로 지기지 말고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 입구를 묶은 뒤 밭에서 멀리 내다버려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퇴비통도 절대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서 거기서 포자가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하나를 못 본 척 넘기는 그 하루가 옆줄 전체를 잇는 사흘로 돌아옵니다. 가을에 수확이 끝났다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큰 실수예요. 곰팡이는 시즌이 끝나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든 잎과 마른 덩굴 잔해 속에 단단한 알갱이 형태로 숨어 겨울을 고스란히 납니다. 봄이 오면 바로 그 잔해에서 새 포자가 깨어나 첫 꽃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 늦가을 누렇게 시든 잎과 병든 잔재를 깨끗이 걷어내 밭에서 멀리 치워주세요. 당신이 가을에 10분만 더 부지런하면 이듬해 봄 곰팡이는 깨어날 집을 잃은 채 봄을 맞아요. 딸기를 따는 시간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비가 온 직후나 이슬이 맺힌 이른 아침에 따면 젖은 열매에 난 작은 상처 틈으로 곰팡이가 그대로 들어가 따자마자 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햇볕에 표면이 보송하게 마른 한낮에게 따는 편이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병든 열매나 포기를 만진 손과 가위로 곧장 건강한 줄을 만지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포자가 그 가위날을 타고 멀쩡한 포기로 옮겨가거든요. 따는 가위는 줄을 옮길 때마다 마른 천으로 한 번씩 닦아주는 작은 습관이 한 일항을 통째로 지켜줍니다. 같은 모종을 같은 날 심고 같은 비를 똑같이 맞은 두 밭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매가 아직 초록일 때부터 저녁마다 알칼리막을 얇게 입혀두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솜털이 보일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그제야 손을 댔지요. 그래서 6월 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한 밭은 알알이 붉게 익어 식구들 입으로 들어갔고, 다른 밭은 줄줄이 회색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 어느 이웃의 길을 고르시겠습니까? 덤도 있어요. 그 알칼리막은 진딧물과 바구미 같은 벌레들도 싫어해서 슬슬 피해가요. 게다가 잎이 병과 싸우느라 힘을 안 빼면 그 아낀 힘을 고스란히 당분으로 돌려서 딸기가 더 달아져요. 그러니 오늘 저녁 해가 기울면 통에 따뜻한 물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7일 뒤 옆집이랑은 회색 솜털로 덮여 무너지는데 당신 손가락 밑에 딸기만 빨갛고 단단하게 익어 있을 거예요. 뿌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00년대에 들어서 중탄산 칼륨으로 만든 산용 제품 그린 큐어가 나왔는데, 이건 그 옛날 켄오스트가 코넬대에서 옳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한 사람이 부엌 찬장에서 시작한 생각이 수십 년 뒤 농부들의 손에 들린 진짜 도구가 된 거죠. 당신은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나요? 자, 이제 복잡한 원리는 다 내려놓으세요. 머릿속에 한 단어만 남기시면 됩니다. 알칼리 막. 저녁에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한 숟갈을 풀어 잎과 열매에 입히면 이 표면이 가볍게 알칼리로 기울고 산을 좋아하는 그 곰팡이는 발붙일 자리를 잃어요. 여기에 진멀친이 열매를 젖은 흙에서 들어올려 표면을 말리고 통풍과 잡초 정리가 습도를 낮추면 당신의 일항은 곰팡이가 가장 싫어하는 마른 세상이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회색 곰팡이는 딸기만의 적이 아니라 전 세계 200종의 작물을 노리는 텃밭 전체의 적이라는 걸. 그러니 오늘 배운 이 한 가지가 토마토에도, 포도에도, 오이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장바구니에서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비싼 화학 살균제 값이 사라지고,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던 그 손실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손주가 따먹는 그 빨간 열매 위에 더는 약이 내려앉지 않아요.
원리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이해는 매년 보호 EM마다 공짜로 다시 일을 해줍니다. 이건 당신 가족의 건강과 지갑에 거는 작은 내기예요. 그리고 이기는 쪽은 정해져 있죠. 이제 갈림길 앞이에요. 길 가. 옛날 방식. 비싼 약을 사고 곰팡이는 점점 내성을 키우고 해마다 똑같은 손실을 보며 한숨 쉬는 길. 아니면 길 나. 새 방식.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숟갈. 열매가 아직 초록일 때 미리 막는 예방. 그리고 빨갛고 단단한 수확. 가 아니면 나. 어느 쪽인지 댓글에 적고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댓글에 딸기를 몇 폭이나 키우는지 또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도 적어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이웃들이 당신 글에서 답을 찾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꽃 속 깊은 곳에서 곰팡이의 실 한 가닥이 조용히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어요. 당신이 저녁에 베이킹 소다를 뿌릴 때 당신은 단지 곰팡이를 막는 게 아니라 그 싸움에 빼앗길 뻔한 힘을 열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병에 안 뺏긴 그 힘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단맛으로, 더 붉은 빛으로, 더 단단한 살로 돌아옵니다. 힘은 비싼 약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해 안에 있어요. 뿌리는 알고 있다. 깊이 내려가게 하라.